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차 시험, 유아임용 2차 시험 전반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지금 현재 2024 합격 목표를 하고 계신 2024 유아임용을 정말 꼭 합격하고 싶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합격 박람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3 유아임용 2차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는 본격적으로 2차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특강도 하는데 오늘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우선 2차 시험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 수업 실현 있죠? 자, 수업 실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업 실현을 요즘에 이제 최근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폭적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입각해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 실현을 연습하실 때 완전히 3호세 누리과정이나 옛날 교육과정에 의한 절차대로 쫙 연습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옛날에는 뭐 공연, 뭐 극놀이든 뭐든 간에 절차가 쫙 있잖아요. 이야기 나누기, 새노래 이런 것들도 게임 전부 정확한 절차가 있고 예전의 문제들은 그 절차를 정확하게 지켰는지 여부를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그냥 쭉 한번 보실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야기 나누기가 나왔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른다 이러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이면 되지 그거를 다 막 엄청 숙지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의 자유놀이나 요즘 같은 수업에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왜 방해가 될까요? 그렇게 절차대로 쫙 내려간다면 그것은 교사 중심 수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교사 중심으로 수업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유아에게도 참여권, 그죠? 유아가 스스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교사 중심으로 수업을 끌고 가고 유아가 유아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시하는 것은 유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침으로 내려와야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유아 중심의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틀 갖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참고로 좀 이야기 나누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지나가야지 그걸 절차를 다 지켜서 연습을 하신다? 이러면 그거는 정말 철저하게 유아 중심 수업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유아 중심 수업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만 보시면. 그리고 요즘 문제는 그렇게 틀에 넣어서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문제 해석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수업 실현할 때 전폭적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입각한 수업을 연습하셔야 돼요. 옛날 3호세 누리과정, 지금 교육과정 바뀌었는데 왜 자꾸 옛날 걸로 공부하시나 모르겠어요? 아니, 혼자 옛날 거, 국가교육과정은 바뀌어서 저쪽이라고 가리키는데 혼자 싫어, 난 옛날 거 할 거야, 거꾸로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 말씀드립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옛날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입각한 수업이 뭐죠?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입각한 수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활동, 하루 일과가, 놀이, 일상생활이 있는데 일상생활이 시험에 나지는 않죠, 보통. 자, 활동하고 놀이 요걸 준비하셔야 되고 아니면 활동과 놀이 두 개가 합해진 거, 요 수업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가 안 가시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 작년 시험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이 수업 실현을 하실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문제를 읽고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 해석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숙지하셔서 이게 놀이 중심인지 활동 중심인지 놀이 플러스 활동인지 이거부터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 그죠? 조건하고 문제에서 지금 하라는 게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되면은 일단은 한 50%는 완성된 거예요. 문제 해석이 정확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실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숙달이 필요하죠.
이 숙달에는 뭐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구상을 잘 하셔야 되고요. 구상을 한 다음에는 실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쵸? 근데 이 구상에는 문제 해석 능력이 적극 반영이 되는 거죠. 구상, 전체적인 틀을 짜야 되는데 이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연습하지 않고 옛날 3호세 누리과정만으로 연습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상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요즘 문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입각해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눈조차 없어요. 옛날 것만 갖고 연습하신 선생님들은. 자, 그래서 구상을 일단 잘 하셔야 되고 구상에 맞춰서 실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구상 잘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구상 잘했다고 실현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상은 그냥 머리로 연필로 쓰는 거잖아요. 머리로 생각하고 연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1차 시험 잘 본 선생님들이랑 구상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맞추어서 구상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육과정 바뀌었는데 옛날 거대로 해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머리를 반짝 켜시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내 이성으로 판단해 주세요. 대부분 떨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말 듣지 마시고요. 자, 결코 과거의 교육과정으로 수업실은 연습해 갖고는 붙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구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수업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촬영해서 보시고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가하시고 뭐 요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요 수업의 완성도를 높여가시는 것이 필요하고 요 과정에 지선쌤의 가이드가 꼭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 지도반들의 경우에는 제가 요 수업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이라든가 구상하고 실제 수업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쫙 짜드려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수업을 완성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갈 바를 모른다 이러면 제가 완성시켜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아시는 선생님들께는 또 수업이 쫙 전문성 있게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고 정확하게 수업 실현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핵심을 찔러서 수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단계마다 개인 지도 내용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수업 실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또 과정안 있죠. 자, 이 과정안 역시 철저하게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입각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당연하죠. 면접도 마찬가지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다 입각해서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과정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뭘 하실 줄 알아야 됩니까? 자, 요 경우에는 일단 틀을 좀 머리에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 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과정안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필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종합하면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모든 내용과 영역별 59개 내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에 거의 백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놀이가 됐든 활동이 됐든 그 아이들의 놀이나 활동을 해석하고 교사가 무엇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상호작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지원을 계획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평가원이든 서울이든 문제 유형은 비슷합니다. 문제 내용은 비슷한데 틀만 다를 뿐이에요. 쓰는 양식, 종이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머릿속에 과정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틀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께서 수업 문제에 따라서 문제에 가장 적합한 구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철저하게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문제가 출제된다는데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 상호세 누리과정 갖고 안 됩니다. 지금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 문제가 다 나옵니다. 평가원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은 평가원이라 보수적이니까 작년 문제 보십시오. 자, 작년 평가원 문제는 정확하게 이지선 유아명에서 가르쳐준 바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평가원이든 서울이든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입각한 과정안 쓰실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또 철저하게 요거에 맞게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놀이중심 최우수 기관 수업 사례도 보여드리고, 그 놀이중심 최우수 기관에서 과정안 만든 거 서울 양식, 평가원 양식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정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업 나눔 있죠. 수업 나눔과 성찰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다 세 개가 합해서 수업 관련이죠. 수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수업 나눔과 성찰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수업 나눔과 성찰은 일단은 수업 이론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수업 이론을 알고 계셔야 나눔, 성찰 이런 거 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역시 지금 현재 수업의 방향은 해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업의 방향, 해설서 방향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내 수업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비로소 수업 나눔과 성찰 질문에 답하실 수 있습니다. 뭘 묻는지 아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 지역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가 시험 과목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수업 실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수업 실현을 잘할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다 각각 수업 실현, 과정안, 나눔, 성찰 이거 전부 다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강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안 같은 경우는 이틀, 수업 실현은 좀 수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2개 있어요, 2개. 기본적인 자유놀이와 활동 중심 수업 하나 있고, 또 한 반은 이제 기출 분석과 교육부 자료집에 근거한 수업 실현, 이렇게 해서 2가지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과정안은 이틀 완성이고요. 수업 나눔과 성찰은 하루 완성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업이 있고요. 지금 수업 크게 3가지 공부하는 거 큰 방향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있습니까? 면접 있죠. 자, 면접도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운영을 해드리고 있죠. 요거는 이틀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접은 일반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시책 있죠? 시책 있습니다. 시책은 하루 코스로 강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과 시책,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분야가 나누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 이제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확실하게 그냥 만능틀을 일단 드려요. 만능틀 드리고, 물론 이지선 유아명에서 모든 강의에는 합격생들, 최근 합격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영상 사례가 굉장히 많이 제공됩니다. 그 정도 하시면 합격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하면 합격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정도 되는 합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능틀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합격생 사례. 요걸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요약 자료, 막 필수 암기 문제 이런 것들 다 들어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만능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드리는 만능틀을 가지고 거울 보면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만능틀이 꽤 두꺼워요. 그거를 일단 한 5번 정도 돌아가면서 거울 보고 연습하시고 나중에는 녹화해서 좀 보시고 요 정도 하시면은 이 수업 면접이 실력이 팍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섭니다. 일단 그게 1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이제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합격생 사례를 많이 보시고 제가 드리는 수많은 문제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정도 하면 되는구나. 합격생 사례 보면서 나름 목표 지점을 좀 정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책은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딱 하루 코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책은 나는 평가원 지역이니까 시책 별로 안 나온대 이러면서 안 하시면 큰 코 다치세요. 아닙니다. 이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의 그쵸, 방침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책은 교육부의 방침이 이쪽이다. 그게 시책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막 엄청 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시책 다 비슷해요. 그래서 시책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만 캐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용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지역 걸로 외우시면 되는데 그거는 시책 강의에서 제가 명확하게 잘 알려드립니다. 시책은 두껍지만 진짜로 볼 거는 굉장히 가늘어요. 얇아요. 그거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면접과 시책 요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향들이 있는 거죠. 자, 면접 공부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고 시책도 평가원 지역이 됐든 자체 지역이 됐든 하여튼 교육부 시책은 알아야 교육부의 운영 방침, 방향성 이걸 알아야 면접에 답하실 수 있습니다. 시책은 사실은 1차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유치원의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이 시책에 사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시책, 2차 강의인 시책에서 1차 문제가 우르르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1차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2차 강의를 봄에도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1차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봄에 2차 과목 한 번씩은 쫙 훑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2차 준비하시기도 좋고요. 1차에도 그게 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1차와 2차가 이렇게 시험으로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1차 전혀 모르고 2차 안 되고요. 2차 전혀 모르고 1차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2차 시험을 앞두시고는 선생님들께서 면접, 시책, 지선쌤과 함께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될까요?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고와 개인지도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개인지도는 정말 갈 길을 모르시겠다 이런 선생님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됐는지 1대1로 지선쌤한테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보고 싶다 이런 모든 선생님, 어떤 수준에 계신 선생님들도 상황에 맞춰서 개인지도를 과목마다 다 해드려요. 지역별 수업 실현 있죠. 지역별 면접, 지역별 과정안 이런 거 다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개인지도는 말 그대로 개인지도예요. 선생님들한테 맞춤형으로 1대1로 하는 거 요거 꼭 필요하고, 실전 모고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안, 그 다음에 수업 실현, 그 다음에 면접, 나눔 질문 성찰 이런 것들을 다 각 지역 맞춤으로 실전 모고를 반드시 해보셔야겠죠. 1차는 실전 모고를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차는 필요 없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차 역시 마지막으로 실전 모고를 보셔야 되는데 이 실전 모고는 사실은 처음에도 보고 중간에도 보고 마지막에도 보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실전 모고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수업 실현, 수업 관련 내용들, 수업 실현, 과정안, 나눔 질문, 수업 관련 내용, 면접, 그렇죠? 제가 그렇게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실전 모고, 개인지도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뭐 스터디 많이 활용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좋은 스터디의 경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스터디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스터디에서 조언해주는 그런 말들을 100% 다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인, 이미 검증된 전문가인 지선쌤의 지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선쌤과 함께 정말 선생님들께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수업 실현이든 면접이든 막 하시는데 문제에서 주는 방향하고 전혀 다르게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서 문제를 고쳐주기도 해요. 선생님 수업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선생님 수업에서는 이 조건을 빼면 선생님 수업이 완벽한데 지금 이런 조건 2개 때문에 선생님 수업이 완전히 빗나가 있는데 이 2개 조건이 없을 때는 완벽하나 이 2개 조건이 있을 땐 지금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얘기도 해드려요, 제가.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하면 대폭 감점이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실전 모고하고 개인지도반 요 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지선쌤하고 1대1로 완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수업에는 다 개인지도반도 있어요. 자, 개인지도는 실전 모고도 그렇고요. 실전 모고와 개인지도는 학원에 오셔서 현장에서도 가능하고요. 줌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1차 시험 꼭 합격하셔야 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2차 시험 꼭 합격하셔야 최종 합격하실 수 있잖아요. 자, 선생님들 모두 지선쌤과 만나신다면 최종 합격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지선쌤에게 항상 영순위입니다. 2차 시험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 언제든지 지선쌤과 상담해 주세요. 상담의 채널은
카페, 카카오톡, 그다음에 전화 주셔도 되고요, 학원으로. 그다음에 또 줌, 매주 목요일날 줌에서 학습 공동체 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이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 카페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굉장히 신속한 속도로 친절하게 답 드리고 있습니다. 메일로 또 상의하셔도 괜찮고요. 자, 선생님들, 지선생님과 함께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